안녕하세요, 동영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겪은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한번 말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다른 마켓을 통해 산다거나 이럴 때는 아무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구매 대행하면서 대량 발주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기업체에서 뭐 어떤 제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고객이 뭐 여러 개의 상품을 산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발주를 받아서 다 진행시키고 나서 나중에 결국 계산해보니 역마진이 났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총 매출이라는 거에서 마켓 수수료를 빼고 매입 원가를 빼면, 그러니까 내가 그 구매하는 원가를 빼고 배송비를 빼고 이렇게 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이 서비스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데요. 이 서비스 수수료에서 결국 우리는 10%의 부가가치세도 내고,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이번 5월처럼 종합소득세도 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대량 발주라고 했는데,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발주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 이 상대방이 당연히 마켓을 통해서 구매하면 뭐 마켓 수수료 주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환부가세 그냥 내주면 되니까. 근데 보통 대량으로 시키시거나 주문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시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B2B로 거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고객사가 직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회사 대 회사가 거래를 하면 지출 증빙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저희는 결국 처음에 말했듯이 서비스 수수료라는 걸 납부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수료라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잡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잡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려면은 매입 원가랑 모든 걸 다 빼고 서비스 수수료만 발급해줘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내가 제품을 매입해서 어떻게 배송을 하고 어떻게 판매자랑 딜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결국에 이런 거죠. 고객이 2천만 원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제가 500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고객사한테 세금계산서로 500만 원만 발급해준다. 이러면 얘네가 1,500만 원을 매입하는데 다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500만 남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왜 돈을 2천만 원 줬는데 왜 500만 원만 발급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너무 난감해지는 상황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어, 세금 계산서를 고객사가 저에게 제공한 전체 금액을 신고했어요. 2천만 원. 참? 근데 실제로 저는 원래 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랑 이런 걸 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신고하는 순간 저는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2천만 원의 수익 서비스 수수료를 받은 회사 료 수익을 발생시킨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천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만 원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종소세 시즌이 왔으니까 그러면 뭐 부가치세 뺀다 해도 1.8천만 원의 소득이 잡히죠. 저는 500 벌었는데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관세사분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첫 번째는 약간 관세사를 통해서
조금 작업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더 풀어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어볼게요. 이거는 해결, 그럼 이 문제에 동착하지 않는 방법은 이런 게 있고요. 이거 근데 무역하시는 분들은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닌 사입하는 것처럼 해서 B2B 거래를 하시면 되죠. 거래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입하는 원가를 증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만약에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청소 부품을 2,000원어치를 저희가 구매했는데 구매 대행으로 만약에 뭐 어떤 특정 뭐 전자회사에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그 매입 금액은 원가 증빙이 안 되거든요. 매입 원가에 증빙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사입하는 것처럼 2천만 원치 그러니까 그들이 주문한 금액만큼 내 회사에서 사입을 해서 그쪽 회사로 보내주는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해결도 되고 매입 매출 다 잡히고 지출 증빙 다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마치 앞에서 돈 버는 것 같고 저도 그 달에 거의 월 1,000만 원, 1,5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지금 정소세 시즌이 돌아오니까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어떤 원리, 그러니까 사업의 세금 체계는 인지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정보나 이렇게 제가 저작년에 뭐 한 2, 3년 차 구매 대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겪어왔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약 이 경험이 재밌었거나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행이었습니다.